여러분, 칼슘을 챙겨 드시는데도 골밀도는 그대로이고 무릎과 허리는 더 쑤시고 계단만 보면 겁부터 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억울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약통은 비워지는데 몸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억울함을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칼슘이 갈 곳을 못 찾아서입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뼈까지 못 가고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무조건 칼슘 더 드세요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이미 먹고 있는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열어드리고 관절 통증을 불붙이는 생활 습관을 꺼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부엌에 있는 재료 몇 가지로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면서도 몸이 달라지는 순서를 정확히 잡게 되실 겁니다. 며칠 전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유도 마시고 칼슘도 꼬박꼬박 먹는데 왜 허리가 더 굽는 것 같고 무릎이 더 시큰하지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칼슘은 벽돌이고 우리 몸은 집입니다. 그런데 벽돌만 계속 쌓아 올린다고 집이 완성될까요? 시멘트가 있어야 하고 철근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벽돌만 계속 쌓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는 벽돌이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을 못 찾으면 엉뚱한 곳에 쌓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칼슘은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뼈와 관절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뼈가 약해지는 문제와 관절이 아픈 문제는 겹쳐 보이지만 시작점이 다릅니다. 뼈는 튼튼함의 문제이고 관절은 마찰과 염증의 문제입니다. 둘 다 잡으려면 순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순서를 5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누구는 뼈가 먼저고 누구는 관절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5가지 재료를 무턱대고 때려 넣는 영상이 아니라 어떤 몸에 어떤 순서가 맞는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뼈를 만들기 전에 불부터 꺼야 합니다. 이 불이 무엇이냐? 몸속에서 오래 타는 작은 불씨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이 켜져 있으면 뼈를 만들 재료가 들어와도 제대로 쓰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위급한 불을 끄느라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거든요. 재건보다 진압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염증을 잠재우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부엌에서 그 역할을 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들깨입니다. 들깨가 대단한 비법 약재라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들깨에 쓰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겁게 끓는 국에 들깨가루를 바로 털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향은 좋아도 들깨의 장점이 반토막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을 끈 뒤 잠깐 식히고 넣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먹는 것 같은데 왜 그대로지라는 답답함을 줄입니다. 그리고 들깨를 가장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그릇이 뭘까요? 미역국, 된장국, 김치찌개, 콩나물국처럼 집에서 자주 먹는 국입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끓이면서가 아니라 마무리로 넣으십시오. 숟가락으로 한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어도 좋지 않습니다.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첫 단계입니다. 염증의 불씨를 낮추는 습관.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들깨는 예전부터 먹었는데요. 맞습니다. 먹었습니다. 다만 언제 넣었는지가 달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재료가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이제 뼈에 필요한 재료를 채우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합니다. 좋다는 건 다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몸에 들어오는 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한 가지로 깔끔하게 갑니다. 검은깨입니다. 다만 검은깨는 통째로 먹으면 아깝습니다. 껍질이 단단해서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갈아서 드시는 겁니다. 갈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을 드립니다. 절구가 있으면 절구가 가장 좋고 없으면 믹서나 분쇄기를 쓰셔도 됩니다. 이때 잘 갈리도록 도와주는 동반자가 하나 있습니다.
콩가루나 미숫가루 같은 가루류를 아주 조금 섞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갈아둔 검은 깨 가루는 밥 위에 뿌려도 되고 죽에 넣어도 되고 두유나 미지근한 물에 풀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기름기가 있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 끝입니다. 불을 낮추고 재료를 채운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목은 여기부터입니다. 나는 무릎이 더 아픈데 그럼 뭘 먼저 해야 하죠? 바로 그 질문 때문에 3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3번째 단계는 뼈냐 관절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뼈가 더 불안한 분, 넘어질까 두렵고 골절이 걱정되는 분은 칼슘이 풍부한 방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릎이 먼저 아프고 계단이 무섭고 뚝뚝 소리와 뻣뻣함이 큰 분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둘 다인 분은 반반으로 가면 됩니다. 뼈 쪽에 더 무게가 있는 분에게는 멸치를 권합니다. 멸치를 국물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가루로 활용하는 겁니다. 비린내가 걱정이시죠? 그래서 이 방법을 권합니다. 마른 멸치를 약한 불에 살짝 볶아서 수분을 날리고 고소함을 올립니다. 그 다음 갈아두면 비린내가 크게 줄어듭니다. 국에 넣어도 되고 나물 무침에 섞어도 되고 볶음에 감칠맛으로도 쓰입니다. 반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관절 쪽이 더 힘든 분에게는 새우를 권합니다. 정확히는 건새우를 잘게 갈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원재료를 깔끔하게 쓰는 겁니다. 짠맛이 강한 제품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을 감칠맛처럼 쓰는 방향으로 잡으십시오. 된장찌개나 애호박 볶음 같은 반찬에 아주 조금만 넣어도 맛이 살아납니다. 관절이 뻣뻣한 분들이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루틴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3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멸치가 더 맞고 어떤 분에게는 새우가 더 맞습니다. 둘 다면 반반으로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때려 넣기가 아니라 내 몸의 우선순위를 정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넣는 것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끌어오는 것 이야기입니다. 칼슘을 넣어도 뼈로 끌어오는 힘이 약하면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4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4번째 단계는 칼슘을 뼈로 끌어오는 자석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자석의 대표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내가 뼈로 가야 할 칼슘이다라는 신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고 햇볕을 충분히 못 보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 버전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선택지가 바로 버섯입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버섯류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표고버섯이 대표적이고 다른 말린 버섯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일주일에 몇 번이라는 빈도를 잡는 겁니다. 매일 완벽하게 하려다 지치면 오래 못 갑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반찬으로 한 번씩만 올라오게 만들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볶음으로 해도 되고 국에 넣어도 되고 잡채나 나물에 섞어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음식으로만 채우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식욕이 없거나 소화가 불편하거나 식단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은 복용 중인 약이나 질환이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오늘 영상은 누구나 무조건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대부분에게 도움이 되는 루틴의 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4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염증을 낮추고 재료를 채우고 뼈냐 관절이냐 방향을 정하고 끌어오는 힘을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허탈한 일이 생깁니다. 낮에 잘 챙겼는데 밤에 빠져나가는 느낌. 실제로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몸이 미네랄을 내보내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붙잡는 습관입니다. 5번째 단계의 부엌 재료는 아주 익숙한 녹색 채소입니다. 깻잎, 청경채,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처럼 잎채소를 생활 속에 넣으십시오. 특정한 하나가 아니라 그릇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매일 거창하게 샐러드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밥상에 한 접시 그 정도면 됩니다. 깻잎을 쌈으로 먹어도 좋고 청경채는 볶음으로, 시금치는 나물로, 브로콜리는 데쳐서 반찬으로
이렇게 잎채소를 습관화하면 몸이 미네랄을 다루는 리듬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총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제자리인 이유는 금지 항목을 같이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첫째, 커피는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식사 직후에 바로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은 식사와 커피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몸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탄산음료는 가능하면 멀리 하십시오. 시원함이 필요하면 보리차, 옥수수차, 따뜻한 물 같은 대체를 잡으십시오. 셋째, 국물은 짠맛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조절해도 도움이 됩니다. 싱겁게 먹으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짠맛이 과하면 몸이 수분과 미네랄을 다루는 방식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파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부터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게 루틴으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이든 찌개든 한 그릇 준비합니다. 다 끓인 다음 불을 끄고 잠깐 두었다가 들깨가루를 넣습니다. 밥에는 갈아둔 검은깨 가루를 뿌립니다. 뼈 쪽이면 멸치가루를, 관절 쪽이면 건새우 가루를 반 숟가락 정도만 반찬이나 국에 섞습니다. 여기에 잎채소 반찬 한 접시를 올립니다. 이게 아침 루틴의 뼈대입니다. 커피는 원하시면 드셔도 됩니다. 다만 아침 식사 직후에 바로 들이켜는 방식만 피하십시오. 점심은 유연하게 갑니다. 외식도 하시죠? 그럼 이렇게만 잡으십시오. 잎채소 반찬을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에 밥. 밥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순서를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가 부른 느낌을 더 빨리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식이 줄고 몸이 편해집니다. 저녁에는 버섯을 넣는 날을 만드십시오. 말린 표고버섯을 불려 볶아도 좋고 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잎채소 한 접시가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무리해서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들깨와 잎채소만 해도 됩니다. 내일은 검은깨와 버섯을 챙겨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운동은 무엇이냐?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걷기는 뼈와 관절에 모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하루에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집 앞을 천천히 숨이 조금 따뜻해지는 정도로, 그리고 양치할 때 잠깐 벽을 짚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는 언제 느끼느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과 계단에서의 두려움이 조금씩 완화되는 변화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을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오늘은 허리가 덜 뻣뻣함, 오늘은 무릎이 덜 시큰함, 이렇게요. 기록은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을 정리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칼슘을 드시고도 그대로였던 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칼슘은 혼자서 일하지 못합니다. 불을 꺼야 하고, 재료를 채워야 하고, 끌어오는 힘이 있어야 하고, 붙잡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5단계입니다. 첫째, 들깨는 끓일 때가 아니라 마무리로 넣는다. 둘째, 검은깨는 통째로가 아니라 갈아서 쓴다. 셋째, 뼈가 먼저면 멸치, 관절이 먼저면 새우, 둘 다면 반반으로 간다. 넷째, 버섯은 일주일에 서너 번 끌어오는 힘을 보탠다. 다섯째, 잎채소는 한 접시 붙잡는 습관으로 만든다. 그리고 커피, 탄산, 짠 국물은 끊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 작은 조정이 여러분의 몸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안내입니다. 현재 특정 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혈액응고 관련 약을 복용 중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음식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실 분은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오총사 시작. 그 한 줄이 내 몸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허리와 무릎이 덜 아픈 하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